자, 여기 일본의 전통 신발, 게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물건이죠? 근데 이 독특하게 생긴 신발 속에 무려 1500년이나 된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 높은 나무굽을 대서 땅이랑 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묘한 형태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동사 하나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거든요. 이른바 소리의 DNA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 단어는 바로 괴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러지는 물건 밑에 뭘 괴어 놓는다, 무거운 걸 아래서 괴어서 받친다 이럴 때 쓰잖아요. 바로 그 명확한 물리적인 행위, 그걸 뜻하는 말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괴다라는 우리말의 소리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뿌리가 되는 소리. 괴가 일본어 발음으로 넘어가면서 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의 끝부분, 다는 일본어 발음 규칙에 따라서 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괴다라는 행동이 게타라는 물건의 이름이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게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괴어 올리는 그 기능 자체가 이름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리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학적인 추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걸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뭐라고 할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백제의 옛 수도 부여 유적지에서 나온 남학신인데요. 일본 게타랑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그냥 판박이에요, 판박이. 모양부터 쓰임새까지 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게타라는 기술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아주 강력한 물증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게 그냥 신발 하나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건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전통 건축물을 보면요, 지붕에 그 무거운 무게를 딱 받쳐주는 수평 들보가 있습니다. 이걸 케타라고 부르거든요. 한자로는 도리 행자를 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케타라는 단어도요, 아까 괴다가 게타가 됐던 것과 똑같은 소리 변화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붕이라는 무거운 걸 아래에서 괴어서 떠받치는 바로 그 똑같은 핵심 역할을 하니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괴다라는 한국어 동사 하나가 떠받친다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일본어 사물 두 개, 즉 신발 게타와 지붕 보호 케타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명확한 패턴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괴어 올린다는 행위가 뭐길래, 왜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 소리가 이렇게 여러 단어 속에 화석처럼 남게 된 걸까요? 고대 한반도에서 무언가를 높이 들어올리는 건요,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야의 굽다리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땅에 속된 기운과 분리해서 신에게 더 가깝게 바치려는 열망, 그게 담겨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괴다라는 행위 자체가 신성함과 권위를 뜻하는 아주 깊은 문화적 의미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 살아 숨쉬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요, 예를 들어 매출 실적이나 시험 점수 같은 숫자를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말할 때 게타를 신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관용어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신는 거랑 숫자를 부풀리는 거랑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게타를 신긴다는 말은요,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게 하려고 밑에 뭔가를 받쳐서 올린다는 우리말 괴다의 그 미묘하고 핵심적인 뉘앙스를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00년 전 한국어 동사가 가지고 있던 그 역동적인 의미의 DNA가 오늘날 일본어 명사 속에 숨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건 떠받치는 행위를 뜻하던 동사가 떠받치는 도구의 이름이 된 아주 흥미로운 언어의 진화 이야기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한국어 괴다라는 소리 하나가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의 신발 게타가 되고 또 지붕의 들보 케타가 되고 심지어는 현대 일본어의 비유적인 표현 속에까지 살아남게 된 그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신발 하나에도 150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다른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언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거닐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살아있는 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